자, 이런 가운데 권칠승 수석 대변인을 또 오늘 민주당 내에서 한 명의 의원이자 최고위원이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이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우리 방송에서 몇 번 등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십니까?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저도 어제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일단 저것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유가족들도 그 펜스 밖에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저건 좀 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군인이라면 경계에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침략을 당한 것도 어찌되건 그 부분에 대한 책임감도 결국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지휘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사담 수준의 대화를 너무 그걸 가지고 공식 입장이냐라고 공격하고 반박하기 시작하면 논의 자체가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장경태 최고, 소중한 장병들의 희생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른바 최원일 전 함장이 책임감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이 강경하게 나온 걸로 이해가 된다. 권칠승 대변인의 발언을 좀 두둔, 옹호하는 듯한 오늘 라디오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조정원 의원님 한 말씀 듣죠? 예, 장경태 의원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가도 너무 많이 간다. 본인도 좀 불안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한번 해봅니다. 저는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전 김의겸 대변인에 비한다면 훨씬 합리적이고 좀 상식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정말 사적인 그 기자들에게 엘리베이터 상에서 한마디 하셨던 그 말,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그리고 끝까지 지켰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저 세대, 저 586 운동권 세대의 무의식의 단초를 그냥 거침없이 드러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굉장히 불편한 건 이겁니다. 뭐가 불편하세요? 민주당 진영은 일본 문제만 되면 막 죽창가를 부르면서 어휴. 일도 양보하지 않을 정도로 강경한 소위 자주파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과 연루된 일만 있으면 모호하고 애매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허허.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 과연 이게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6.25를 기념하는, 6.25에 희생된 분들을 기념하는 현충일 행사에서 저 최원일 전 함장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항의하는데 어떻게 패스를 받고 들어왔는지 따져봐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최 함장의 그 위치, 모습을 폄하하려는 저 모습에 누가 그래 한번 확인해보자 할 사람이 있습니까? 네. 이건 무조건 잘못한 거죠. 저는 권칠승 수석 대변인에게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뭘 권하고 싶으세요? 진심으로 저 고개 숙인 것이 진심이라면 저는 아직 일말에 그럴 가능성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최원일 함장님과 유가족분들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다, 잘못 발언했다, 고개 숙여 사과하시고 무슨 꾸중이든지 달게 듣겠다라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언론에서 28초라 그러셨나요? 28초요? 이걸로 마무리할 상황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진영이 갖고 있는 그 이중성, 일본에 대해서는 한도 끝도 없이 저렇게 강한 한일 관계를 망가뜨리면서까지 강하게 가시고 북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모호하고 애매한 표현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요. 장경태 최고의 이야기 아까 조금 전에 목소리를 들으셨는데 뭐 일부분만 들으셨어요.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장경태 최고의 주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장경태 최고의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경태 최고가 이렇게 얘기해요. 소중한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원일 함장이 책임감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발언이 좀 강경하게 나온 것 같다. 최원일 함장도 그런 부분들로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로 얘기하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북한 군인이 DMZ를 넘어오면 지휘관은 보직 해임돼요. 그런 정도의 지휘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조금 더 제가 풀어서 오늘 장경태 최고의 이야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김현주 대변인님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정말 어이가 없죠. 아까 그 펜스를 어떻게 넘어왔느냐 이 얘기를 할 때는 저는 좀 실수가 나왔는데
장경태 의원이 청년 의원이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특권 의식에 절어 있는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그리고 최원일 함장에 대해서는 그 전준영 씨라고 있습니다. 그 생존 장병 전후 회장을 하고 전 회장 계시거든요. 맡고 있죠. 네. 이분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은요, 당시 그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서 함장실 문이 닫혀 있는 상황에서 최원일 함장이 그 안에서 나오시지를 못하다가 그 부하들이 그 문을 열고 함께 나가자고 하니까 나는 배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예. 그런데 부하들이 끌고 나오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생존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분한테 어떻게 더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 선언하기 전에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이 이 전준영 씨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취임식 할 때도 그래서 그 국기에 대한 맹세에도 낭독을 하곤 했었는데요. 살아있는 분들이, 살아남은 분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최원일 함장의 그 책임감에 대해서. 예. 근데 어떻게 더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이참에 저는 민주당 분들이 일제히 그 홍길동식으로 발언하시는 이 천안함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게 아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북한의 소행이라는 게 공식 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북한의 소행이라고 이야기를 못 하시는 건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엊그저께 그 논란이 있었을 때 네. 천안함 사고라고 명칭을 했어요. 천안함 사고라고 네네. 했습니까? 천안함 사고에 대해서는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라고 얘기했지 허허. 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얘기를 못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권칠승 대변인의 경우에도 네. 본인이 과거 2021년부터 22년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했을 때 네. 장관 청문회 당시에 자기가 북한 소행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나는 아니지만 과거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북한 소행이라고 왜 말씀을 못 하시는 겁니까?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아하, 예.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지금 민주당에 몸담고 계신데 네. 어떻습니까? 권칠승 수석 대변인 오늘 뭐 유감 표명을 하기는 했으나 수석 대변인직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가 글쎄요. 우리 장현주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사실 지금 대변인직을 뭐 사퇴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당 내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대변인직을 사퇴할지 말지는 결국 개인의 결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논하는 것이 좀 부적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되는 것은 이 발언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았다는 지점입니다. 지금 앞서서도 많은 패널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과 같이 물론 그 함장의 책임에 대한 부분이었다라고 해명하시긴 했지만 그 해명 자체가 과연 국민들께 얼마나 감동이나 공감대가 형성됐을지는 저는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사과가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이것만으로도 과연 그 함장과 그리고 그 장병들 그리고 천안함 유가족분들의 그 가슴에 난 상처가 얼마나 씻어질지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께서 보시기엔 의문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물론 지금 사과가 있긴 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 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중하게 생각하고 특히 이제 혁신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있었던 이 모든 논란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또 되새기고 사과하고 또 반성하고 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김현주 대변인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천안함 전후 회장, 생존장병 전후 회장을 맡고 있는 전준영 회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현장에서 배와 마지막을 함께 하겠다는 최원일 함장님을 우리가 끌고 나왔습니다. 알고 계세요? 권칠승 대변인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김수경 교수께 좀 하나 여쭤볼까요? 지금 어떻습니까? 장경태 최고도 그렇고 권칠승 대변인 오늘 뭐 28초 유감도 나왔습니다만 이런저런 논란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또 책임을 이야기했고 이 논란이 쉽게 일단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참 특이하게도 이슈가 이슈를 계속 덮는 걸 스스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 돈봉투 사건 터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김남국 코인 게이트 터졌고 또 터지자마자 또 이렇게 망언을 했던 사람을 뭐 혁신위원장이 앉히겠다고 했고 예?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장경태 의원 말은 정말 어떻게 저런 말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지 저는 좀 화가 나는데 사실 그렇게 천안함이 폭침되고 그러니까 지금 군인 장병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방송도 하고 여의도에서 정치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살아온 분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그럴 필요 없는데도 트라우마와 죄책감을 갖고 있겠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위로해 주진 못할 망정
책임감을 가져라 이런 식의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본인은 그런 천안함 폭침 됐을 때 뭐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다 마음에 빚진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저런 말을 정치인이 그것도 정치인이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이 정치인데 이렇게 분노를 계속 끼얹는 말만 계속하는 이 장경태 최고위원의 정치는 도대체 정치를 왜 하시냐라고 좀 묻고 싶은 게 왜냐하면 보통 이제 공천이라는 걸 받아야 이제 국회의원 당선도 될 수 있고 정치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뭐 3년 동안은 본업을 열심히 하다가 뭐 1년 정도는 공천 같은 거 신경 쓸 수도 있죠. 그런데 이분은 4년 내내 공천이 목적인 정치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치를 하기 위해서 공천을 받는 게 아니라 공천을 받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본말이 전도된 어떤 그런 행태를 4년 내내 보여주고 있어서 이 정치 왜 하시냐 이런 식의 말로 상처 주고 그 말도 안 되는 음모론에 불 끼얹고 네. 이런 건 좀 그만하셔야 되지 않나 좀 보기 민망하다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조 의원님. 예, 저는 뭐 최 함장님이 당연히 합법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현장에 저도 있었고요. 맞아요. 당대표로서 예. 맨 앞줄에서 이제 김기현 대표, 이재명 대표, 정의당 이정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인 대표 제가 서 있었기 때문에 그 함장님이 오셔서 이재명 대표 얘기 시작하는 처음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순간까지 제가 다 봤습니다. 그리고 함장님의 그 가슴에 공식적으로 초대받은 그런 저기 지금 보시면 검은 리본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함장님에게도 검은 리본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도 건 공식적으로 등록된 분이고요. 예. 저기 앉아있을 만한 자격이 마땅히 있었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떻게 이런 논란을 잠재우는 그 논리를 개발하면서 예. 저런 정도의 비판을 들고 최고위에서 발언을 하실까? 저는 장경태 의원 하나뿐만이 아니라 소위 그 민주당에서 새롭게 정치를 하려고 했던 청년 정치인들의 저 모습을 보면서 예. 소위 상식 정치를 포기하고 진영 정치를 하기로 작정을 했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민주당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셨구나. 예. 어떻게 정말 상식에 맞지 않는 일들을 반대하면서 나오는 청년 정치의 그 풋풋함, 그런 신선함은 다 어디 가고 선배들의 그 실수한 것들을 커버쳐주면서 변호해주면서 나의 자리를 확보해 나가는 저런 청년 정치의 줄 세우기 모습 예. 정말 너무 보기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